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일반 약국이나 병원 등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수십 척의 새우 조망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법으로 정한 규정보다 큰 어구를 배에 싣고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어민들은 규정보다 큰 어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정박해 있던 새우조망 어선 31척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를 적재한 혐의입니다. 법으로 정한 새우 조망어선 그물 막대 길이는 8m인데요. 하지만 여수 지역 어민들은 모두 12m의 막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나름의 속사정을 토로합니다. 지역 어선들은 전부 5톤급인데 현행법상 어구 규격은 3톤 소형 선박에 맞춰져 있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어선 크기에 비해 짧은 그물 막대를 사용했다. 선박 기관실이 부서지고 배가 침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썰매가 기관실을 뚫어버리고요. 또 우리가 배를 줄여야 됩니다. 8m로 그래서 조업이 또 조업 구역이 멀다 보니까요. 적은 배 3톤 갖고는 갈 수가 없고. 이번처럼 단속에 걸리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한 달간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합법화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여수시나 해경이나 여기서 아니면 그 단속선들 남해관리단이나 그걸 알면서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특정 어민들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고 수산자원 고갈을 이유로 어구 크기 확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여 척의 새우조망 어선이 등록돼 있는 여수시. 새우조망 어민들은 다음 달 중으로 남해어업 관리단 등과 면담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구 규격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종이박스 등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이렇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은 폐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생활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최다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르신이 버려진 쓰레기들 사이에서 폐지를 고릅니다. 폐지들을 차곡차곡 손수레에 싣고 조심스럽게 밀고 가지만 그 무게가 힘겨워 보입니다. 하루 왼종일 담아가시면 어느 정도 받으세요? 한 4, 5천 원 받아요. 좀 늦게 나오면 없어요. 이래서 나온 데 크게 없어요.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도 막상 수거할 수 있는 폐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장소에서 손수레에 가득 찰 정도로 폐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 폐지를 수거하기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나와 반나절 넘게 폐지를 모아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폐지 가격이 폭락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 킬로그램당 155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폐지 가격은 계속 폭락했고 지금은 8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종이박스 수요가 감소했고 또 유럽산에 밀려 폐지 수출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래도 170원 줬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았어요. 100원도 못 준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이렇게 한 수레에 가득 담아 오더라도 13,000원가량의 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폐지 일부를 공공비축하며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폐지 가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짝갑도 못 뜬더라. 폐지기 내려버린 게 승질을 못해.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해야지. 아이 좀 안쓰럽죠. 대부분이 보면은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고 독거노인들, 혼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노부부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죽는데. 어르신들의 하루는 폐지를 줍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날씨는 어느덧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지만 하루하루 폐지를 모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고흥군의회가 고흥 완도 해안 관광도로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안 관광도로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고흥 완도 해안 관광도로를 조속히 개통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완도군 의회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김준곤 의원은 고흥 완도 해안 관광도로가 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고흥군과 완도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맛과 문화를 함께 체험하도록 하겠다며 만들어진 목포의 한 시설이 문을 연 지 1년도 안 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 있던 식당은 운영을 포기해버렸고 시설 이용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6월 개관한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입니다. 옛 목포 세관의 창고 건물로 목포시가 복합 문화 공간을 내걸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식당과 회의장으로 꾸려진 큰 창고 문이 잠겨 있고 내부 불도 꺼져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던 민간 사업자는 최근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식당 영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부러 안 켜놓은 거거든요. 주말에만 켜고. 목포의 9가지 맛을 선보이며 미식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등록문화재 건물이다 보니 민간 운영자의 입맛에 맞는 시설 구성이 불가능한 데다 무엇보다 먹거리를 목포 9가지 맛으로만 제한하다 보니 이용객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구매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메뉴를 좀 다채롭게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침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식당 문을 닫다 보니 대형 LED 화면을 설치해둔 회의장도 덩달아 놀고 있습니다. 포럼, 세미나, 문화공연 행사에 제공하겠다던 곳인데 실제로는 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11달 동안 모두 42차례 대관 실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인 23건이 목포시청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유관단체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하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날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 조성에 목포시가 쓴 예산은 35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주택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상승세 둔화에 힘입어 광주에서는 주택시장이 급격한 하강 국면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7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 7월 이후 7개월 만에 100에 근접했습니다. 소비심리지수 115 이상은 상승,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광주의 주택시장이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매매 심리 호전은 거래량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974건으로 전달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락도 좀 늦게 나타났으니까 반등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빨리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지금 계속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광주 주택시장의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최근에 몇몇 지표 호전이 최악의 거래 절벽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이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양극화되어 있는 주택시장에서 특정 단지 위주의 반등을
전체 시장의 회복세로 잘못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